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원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명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늘긴 했지만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전에 나왔던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세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10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73명인데 해외 유입은 11명이고 그 밖에 대부분은 국내 발생입니다. 사망자가 2명이 늘어서 이제 443명이 됐습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신규 확진자가 어제 47명, 두 자릿수로 뚝 떨어졌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늘긴 했지만 두 자릿수가 유지됐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를 자세히 보면요. 오늘은 10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양상인데요. 보시면은 경기가 3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그 다음인데 17명이죠. 그래서 서울과 경기에서만 합치면은 80%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에 신규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부산이 6명입니다. 네, 요양병원처럼 코로나 취약계층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부산의 집단 감염 사례를 확인해 보면요.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가 58명입니다. 이 가운데 환자가 45명이고 의료 종사자가 7명, 그리고 간병인이 6명입니다. 이 병원에서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2명 발생했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 모여 지내는 곳이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진행 중인 집단 감염 사례를 확인해 보면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63명이고요. 경기도 동두천의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27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관련 5명 등 집단 감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 발생한 지인 모임 등의 소규모 산발 감염과 병원 내 집단 감염이 계속 진행 중인 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요. 집단 감염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병원 내 감염과 확진자와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산발적인 감염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가을 단풍철 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야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안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 계속해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경기도 광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렇게 병원 내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전 이 병원 간병인 1명이 확진된 이후 해당 간병인이 근무한 2개 병동을 코호트 격리한 채 접촉자 등 24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벌여 확진자 16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병원 전체 직원과 환자, 방문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가 확진자는 더 늘 전망입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최소 7명이 확진됐고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도 방문자와 지인 등 4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5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고이용군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과 병원 등의 방역관리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단풍철을 맞아 나들이 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을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뿐 아니라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 휴게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한편 오늘 서울 시내에서 100인 이상 집회나 금지구역에 신고된 집회 등 147건에 대해 집회 금지 통보를 한 경찰은
만약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인데요.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가 어제 라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처벌받을 수 있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어서 김 씨의 주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 5장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변호사 1명과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는데 비용은 1,000만 원이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를 주선한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담당한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면서 이 변호사가 검사 3명에 대해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남부지검에 갔을 때 당시 술자리에 있던 검사가 실제 라임 수사 책임자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를 주선한 변호사는 김 씨와의 경찰서와 구치소 면회 때 이 검사에게 아는 척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접대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청담동 룸살롱 접대를 비롯해 현금 수억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검사 접대 주선자로 지목된 이모 변호사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김봉현 씨와의 술자리는 있었지만 현직 검사는 없었고 변호사로 유치장과 구치소 등에서 김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김 씨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은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도 현직 검사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김봉현 씨는 검찰 출신 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사실을 검찰에 알렸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봉현 전 회장.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김 씨는 입장문에서 이모 변호사로부터 강기정 수석을 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이야기가 끝났다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구형을 20에서 30년으로 하겠다는 검찰의 협박을 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로비가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라임펀드 환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은 물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도 수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진행됐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 씨는 어제 재판에서도 검찰 조사 때 했던 여러 진술을 번복하면서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프레임에 따라 협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이모 변호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지난 8월 말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한국인 선원 2명이 5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납치된 한국인 선원 2명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4시 30분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토고 로메항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무장 세력에게 납치된 지 50일 만입니다. 한국인 선원 2명은 지난 8월 28일 가나 국적 선박 AP7035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중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단체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당시 이 선박에는 가나 현지 선원 48명도 타고 있었지만 무장 세력은 한국인 2명만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태운 뒤 나이지리아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석방된 선원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편으로 석방 직후 국내의 가족들과 통화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선적 국가인 가나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선원들을 납치한 무장 세력과의 협상 과정이나 구체적인 석방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해적 사고가 빈발한 서아프리카 일부 해역을 고위험 해역으로 설정한 뒤 이들 해역에서 조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결국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일본 어민단체조차 괴멸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어민단체 대표들이 관할부처 장관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관방장관 등에 이어 연이틀 정부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조업량이 원전 사고 전 14%에 불과하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福島のみならず日本全体の漁当然でありますが、漁に壊滅的な状態も危惧されると。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태세입니다. 공영방송 NHK는 오는 27일 관계강요 회의에서 해양 방류가 결정될 예정으로 원전이 있는 지자체 2곳에 이미 이런 방침이 통보됐다고 전했습니다. いつまでも方針を決めずに先送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は事実であると。適切なタイミングで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結論を出してまいりたい。 해양 방류할 경우 세슘 등은 다시 한번 정화를 거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하는 방식입니다. 2년 뒤 첫 방류를 시작해 30에서 40년에 걸쳐 버리는 방식입니다. 大変な作業だと思いますけど、安全あと着実にこれ長いと思いますけどもやっていただきたい。 그러나 일본 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이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少なくとも100年はかかるだろう。捨てるということでも基準を守って捨てるってそんなに簡単じゃない。 막무가내식 해양 방류가 강행될 경우 한국 역시 애꿎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갖고 무기 감축과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도 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틀 전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김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북한과 협상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Either before or during or after the Olympics, where the parties could come together and have some negotiations that led to some prosperity and better economic tim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말입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한하면서 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였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무기 감축과 초기 단계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lso led to some arms reduction and some initia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북한에 감사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We do appreciate the fact that in since the Singapore summit there has not been a nuclear test, there has not been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 이틀 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한국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진전을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일 수 있습니다.
It's not my practice to speculate. When I'm speaking for the president.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은 어떤 것도 내주길 원치 않는 어려운 협상 상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대북 협상 계획도 내년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돼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3일에 있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야 실행 가능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소비 지출이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벌이가 시원찮을 텐데도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9% 증가했습니다. 5달 연속 는 데다가 증가폭도 커졌습니다. 7월, 8월엔 계속 1%를 밑돌았었는데 2% 가까이로 커진 겁니다. 뭘 많이 샀나 봤더니 자동차였습니다. 전달보다 3.6%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대중교통 이용 줄이고 금리도 낮다 보니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7% 가까이 뛰어올라 50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집 보수나 가구 구입에도 돈을 많이 썼고 계약 준비로 의류나 액세서리, 책을 사는 데에도 지출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So you saw things like clothing and sporting goods. You saw books and apparel.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people were buying. Gas sales were up. That's because gas prices were up. Car sales were up as well. 코로나19로 1,100만 개 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져 경기 회복 어려울 거란 우려가 여전히 크지만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은 오히려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원격 근무 가능해서 일자리 걱정 크지 않은 금융과 IT 등의 고임금 근로자들 덕에 고가 제품 수요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고가 브랜드 70여 개를 보유한 프랑스의 한 그룹은 지난 3분기 패션 가죽 제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12%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봄에 지급된 각종 지원금은 소진돼 가고 있는데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no more stimulus funds coming in the near term, it looks like. So we'll have to see if this number, the September number, can be maintained if you don't have that. 소비 지출 개선에 힘입어 이달 29일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와 비교해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10월 날씨의 특징은 큰 일교차입니다. 오늘 아침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무려 20도 가까이나 매우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내일 아침 내륙과 상지를 중심으로 5도 아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강원 영서와 중부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세종시는 하루 종일 나쁨, 대전과 충청, 전북과 대구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주 광주가 21, 부산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